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종목 풀어서 쉽게 이야기해주는 강혁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항공우주를 볼 텐데, 오늘 실적 발표 내용이 나왔어요. 실적 발표 내용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어닝 쇼크로 인해서 지금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6%대, 7%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더 하락하진 않을까. 작년에 워낙에 수주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디 쪽에서 나왔죠? 방산 쪽에서. 그쵸? K방산이라고 해서 뭐 자주포라든지 아니면은 이 제트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제 수주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이만큼의 방산 수주가 나올 수 있을까? 특히나 왜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방산 수주가 많이 늘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쟁이 다시 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미지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최근 이 세계 상황을 보시면은 전쟁이 일어날 만한 내용들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물론 미국과 중국의 뭐 패권 전쟁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또 한 번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거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빠지는 모습들, 그리고 어닝 쇼크로 인해서 또 후속타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팔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는 지금 팔 때는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내용들과 이슈들을 지금 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또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매 타점만 정확하게 잡아가더라도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어요. 매매 타점만 잡아가더라도. 자, 그래서 오늘은 매매 타점까지 공개를 좀 해드려 볼 테니까 요 매매 타점까지 다 얻어 가셔가지고 꼭 한국항공우주로 큰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내용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1분기 실적 충격 5%대 하락, 뭐 6%대 하락 계속 깊어지고 다시 또 회복이 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작년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분기별로. 특히나 3분기, 4분기 때 작년 말에 생각해 보시면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신고점을 만들어낼 정도로 주가가 쭉쭉쭉쭉 상승을 했는데, 그에 따른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전에 최고점에서 최대한 매매를 잘 가져가셔야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실적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요거는 이제 하나의 물량을 모아가는, 또 한 번에 이제 피로감에 있는 그런 물량들을 조금 털어가는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바로 요 내용 때문에. 24일, 자, 이번 달 24일에 우주로 나가는 3차 발사를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은 1차 실패, 2차 실패에 다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뭐 3차 발사한다고 뭐가 좋아지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1차, 2차 때는 사실상 테스트 비행이었어요. 한마디로 시험 비행이었다고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이번에는 진짜 손님을 싣고 8명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24일 날 다시 난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사람을 태우냐?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태우는 건 아니고, 이제 위성 실용 위성 8기를 싣고 이제 실전으로 돌입한다는 거예요. 24일 날.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시험 비행 때 실패했잖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감이 없는 상황. 게다가 지금 어닝 쇼크로 인해서 지금 주가도 빠지고 있는 상황. 메인 세력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팔면 된다 안 된다고,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위성을 싣고 가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고점이 지금 68,000원대 맞나요? 63,000원대네요. 자, 63,000원대를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내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하시다시피 24일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1차, 2차는 시험 비행 성격으로 발사가 됐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만 실용이었고 이번에는 최대 무게를 가늠하기 위한 모형들인 셈이다. 이전에 했던 발사에서는 이렇게 모형들로 인해서 최대 무게를 가늠했고 이번에는 진짜로 간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사실 뭐 이런 내용도 분명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이제 한 번씩 가져가야 되는데, 자, 우리 이 개인 투자, 개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최대 단점이 뭐냐면 이 제한적인 투자금입니다. 제한적인 투자금.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자금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금을 최대한 많이 넣어요. 한 종목 들어갈 때. 왜냐면 내가 사고 수익이 좀 크게 났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떨어지게 되면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그리고 자금이 남아 있더라도 한 번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금 정도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투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아니라고요. 한 번 떨어졌다? 매수했는데 또 떨어져요. 매수가 안 돼요. 이때부터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55,000원까지, 만약에 4만원, 45,000원까지 떨어지면은 55,000원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쵸? 근데 추가 매수를 만약에 45,000원에서 했다. 그러면은 평단가가 5만원, 51,000원대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면 반등하기까지 10%에서 12% 정도만 상승을 해줘도 51,000원 금방 복구가 되죠. 55,000원에 샀던 게. 근데 제한적인 투자금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죠.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빠지는 시장 속에서는 매수가 선뜻 안 나온다고요. 왜? 내용을 잘 모르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제한적인 투자금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제가 내용을 들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자금을 늘릴 수 있도록 확률이 가장 높은 지표를 활용한 매매 기법을 준비했거든요. 이 매매 기법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잘 맞는 지표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전부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지표를 들고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파라볼릭 지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요 주식 연구 끝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없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요 지표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보시면은 노란색, 회색깔이 나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일단 보는 방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요 노란색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매수자가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회색깔에 들어가는 부분은 반대로 매도자가 10명 중 5명 이상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나올 때가 회색깔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자, 조금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에코프로 차트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 이렇게 노란색 구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승이 나오고요. 회색깔 들어가니까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그리고 다시 노란색 들어가니까 또 급등 나왔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노란색 구간 올라가다가 회색깔 구간 가니까 또 저점을 찍어버리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주춤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지금 벌써 수익 볼 수 있었던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달에 매매만 계속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당연히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토캐스틱을 왜 들고 왔느냐? 바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구간과 파란색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10명 중 9명 이상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파란색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보면서. 자,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차트에서 빨간색 구간에 들어가고 파란색 구간에 들어오고 빨간색 구간. 자, 빨간색 구간에 들어갔을 때 최고점을 찍는 게 보이시나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매수를 하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최고점을 찍어냅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최고점을 찍어내죠. 그리고 파란색 구간에 들어가니까 거의 최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미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빨간색 구간에 들어갔을 때만 팔아도 일단은 어깨 위에서는 무조건 팔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파란색 구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무릎 밑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깨 위에서 팔고 무릎 아래에서 사고 팔고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이 지표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고, 이 지표를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굉장히 고심 끝에 여러분들께 이 지표를 알려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표 값을 사실 수식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수식값을 입력을 해야지 저처럼 이렇게 노란색, 회색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슬로우, 패스트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단타, 장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자, 나는 요 지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4259-1633번으로 지표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부 다한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구독하셨다는 표시로 구독이라고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채널 구독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지표 수식 입력값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제한적인 자금에 대해서 투자 기법을 통해서 또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적인 부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진짜 발사를 이번 달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거다. 24일 전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고, 사실 이거 말고도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더 남아 있는데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매매 타점입니다. 매매 타점. 자, 우리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면은 분명히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내용과 매매 타점을 조금 엮어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일 발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매 시점은 당연히 24일 전으로 잡아야겠죠. 그래야지 이후에 발사가 되고, 물론 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꼬리를 길게 다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린 그 전에 좀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매매 타이밍만 잡고 가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매매하는데 정말 수월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 제한적인 자금을 통해서 최적의 매수 타점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최대한 빠졌을 때 최대한 저점이라 생각되는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흐름은 역시나 이 차트의 흐름과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또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주식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내용들,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더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값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도 이 정도 하겠구나라는 목표치를 사실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목표치를 작게 안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요 마지막 내용 하나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KIAI, 이게 이제 한국항공우주잖아요. 저 요걸로 마지막 퍼즐을 맞출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하나 쪽으로 인수가 되냐 마냐가 사실 작년 9월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2월 3월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이 인수 합병에 대한 내용들은 항상 이 피인수되는 기업은 뭔가 항상 그 부인을 합니다. 인수되는 기업은 항상 부인을 해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기업을 넘길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인수하는 기업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죠. 그러면은 인수 전에 지금 나로우 발사하는데, 그럼 나로우가 실패해야지 주가가 더 떨어지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나로우가 발사되고 난 이후에도 충분히 빠질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성공은 했지만 조금 실패, 아쉽다, 우리 예상치보다 아쉽다, 뭐 이런 내용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수 매도의 시점을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또 받다가 팔았다가 또 사고 추가 매수 가져가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여기 영상 통해서 가격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공개를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최근에 또 세력들 개입해서 주가 조작하고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불안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아무나한테 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께 드려서 도움을 꼭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 번호 010-4259-1633 번호로 우주 그리고 구독자라는 의미에서 구독이라고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제 채널 구독자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요 매매 타점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상세 자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업 분석 자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공시되지 않은 그런 뉴스 보도라든지 여의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찌라시 내용들 한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리포트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매매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스케줄 일정에 따른 매매를 통해서 좀 매매 타점이 어느 정도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한국 항공우주를 통해서 최대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세력들은 분명히 슈팅을 한번 크게 줄 텐데 우리는 그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도 크게 수익을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 010-4259-1633으로 우주 구독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한국항공우주 매매 타점 기업 분석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정보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